안녕하세요. 저는 PK동물병원 전수동 수의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발정 동기화를 통해 농장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준비를 했고요. 사실 제가 농장을 다녀보다 보면은 발정 동기화를 하는 농장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농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발정 동기화를 하는 농장들은 그 장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농장들은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성을 크게 못 느껴서 안 하시는 농장들도 있고, 그리고, 이 발정 동기화 하는 과정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농장들도 있고요. 개 중에는 그 효과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시는 농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발정 동기화의 장점은 명확하거든요. 이제 그중 가장 큰 게 사실은 효율성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효율성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발정 동기화를 강하게 권장하는 편이고요. 사실 이제 발정 동기화를 하지 않은 농장들도 그 효율성을 충분하게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발정 동기화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발정 동기화의 장점을 농장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사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발정 동기화를 하는 후보돈에 대한 발정 동기화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부 농장들은 그룹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발정 동기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농장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아닌데 사실 알트레신을 이용해서 여름철에 성적 감소하는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후보돈 발정 동기화입니다. 가장 흔하게 쓰는 돼지가 후보돈이죠. 사실 이제 후보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발정 동기화라고 하면은 그 대상 자체가 대부분 후보돈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보돈에서 사실은 그 효율성이나 그 활용도가 가장 높죠. 근데 저는 일단은 종돈에 대해서 많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종돈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이제 각 종돈마다 그 종돈에 맞는 사용 설명서 같은 게 있습니다. 관리 기준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종돈마다 다양한 관리 기준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농장에서 이 관리 기준을, 관리 목표를 이제 잡을 때 가장 중요하게 잡는 거는 일단은 있는 것처럼 교배 체중과 교배 일령이겠죠. 근데 보면은 각 종돈마다 차이는 있긴 한데 어쨌건 각 종돈 회사들이 권장하는 교배 체중과 교배 일령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발정 동기화를 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오는 발정을 기다려서 교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각 종돈들의 교배 목표를 달성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하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돈 회사들이 이런 그 후보돈에 대한 교배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그 돼지의 평생 동안의 생산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후보돈의 교배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측면에서 후보돈에 대한 발정 동기화는 굉장히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후보돈에 대한 발정 동기화 방법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일단 사용하고 있는 약품은 알트레노제스트 제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알트레신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사용 방법은 간단하죠. 이제 일단 기준 자체가 초발정이 온 후보돈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한 양, 정량. 이제 한 번에 5cc 급여를 하게 되는데 정량을 같은 시간에 18일 동안 매일 급여를 합니다. 그렇게 급여를 하고 중단을 하면은 급여 종료 후 5에서 7일 후에 발정이 옵니다. 이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어떤 원리로 이렇게 발정 동기화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사실 그 돼지 같은 경우는 21일 주기로 이제 그 발정 주기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그 중에 16일 정도가 황책이고요. 그 중에 5일 정도가 난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후보돈 상태에서 보면은 이 돼지가 그 황체기와 난폭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상황에 발정 주기 어느 위치에 있는 어느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 돼지에 대해서 18일 동안 알트레신을 급여를 하다가 이제 급여를 중단하게 되면은 그 타이밍이 중단하는 타이밍이 난폭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저희가 맞출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트레신을 먹다가 딱 끊으면은 그게 이유모돈, 포유모돈이 이유한 상태와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알트레신을 끊고 나서 보통 5에서 7일 후에 이제 발정이 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먼저 말씀드린 조건 중에 초발정이 온 후보돈한테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죠. 초발정이 오지 않은 후보돈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그 21일 사이클, 발정 사이클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트레신을 투약하더라도 발정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간혹 후보돈을 너무 일찍 발정 동기화를 하는 경우에 개중에 이제 발정 동기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정이 안 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발정이 온 후보돈한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후보돈이나 재고돈처럼 현재 발정 주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18일을 먹이고 나서 중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발정 주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돼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포유모돈이나 이제 곧 이유할 이유모돈. 이 돼지들은 지금 발정 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18일을 먹이지 않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발정이 올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발정 동기화의 후보돈 발정 동기화 그 일정을 보면은 요 옆에 있는 표처럼 하시면 되거든요. 가장 흔하게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일요일에 시작을 해서 18일 동안 먹이게 되면은 마지막 투여일이 수요일이 됩니다. 그럼 수요일까지 먹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안 먹는 거기 때문에 목요일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하는 거랑 같은 이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금, 토, 일, 월, 화. 주로 이제 발정 오는 게 화요일. 그래서 일요일에 급여해서 수요일까지 먹이게 되면은 보통 월, 화, 수에 발정이 많이 오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좀 늦게 오는 경우에는 조금 땡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토요일에 급여해서 마지막 투여를 화요일까지 하게 된다면은 일, 월, 화 이때 발정이 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항상 똑같지는 않고요. 어떤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좀 늦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트레신 투약을 하고 중단했을 때 주로 발정이 오는 시기를 보고 하루 이틀 정도 조절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요일에 발정이 발정이 오도록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방법을 말씀드렸고 다음에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이제 후보돈에 대한 발정 동기화의 필요성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정확한 계획 교배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는 농장을 가면은 사실 이제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배 복수가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단순하게 교배 생산되는 두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그 돼지가 분만할 때 분만 스톨, 그 다음에 자돈사 공간, 육성사 공간, 비육사 공간에서 사육된 사육 밀도가 지각하게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올인 올아웃이 깨지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농장에서 일정한 교배 복수를 유지를 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만 스톨, 자돈, 육성 비육사에서 우리가 일정한 사육 규모로 균일하게 돼지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배를 할 때 정확한 교배 복수를 맞출 때 후보돈에 대해서 발정 동기화를 하는 거랑 그냥 자연적으로 오는 자연적인 발정을 가지고 후보돈을 교배하는 거랑은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먼저 말씀드린 후보돈의 교배 목표, 특히 일년과 체중 조건을 맞출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이 후보돈의 평생 생산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서 이 목표를 우리가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발정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결국에는 효율성의 부분인데요. 결국에 발정 동기화를 하게 되면은 후보돈의 발정 확인을 해야 되는 그 대상 후보돈 두수도 줄고 그 기간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발정 동기화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매일 체크해야 되는 후보돈 두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특정 날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면 7일 동안 내내 발정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발정 동기화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발정 동기화 이후에 우리가 발정 체크를 하는 대상 후보돈 자체가 돼지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죠. 우리가 발정 동기화 처리를 하고 사용할 후보돈만 발정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도 다르죠. 우리가 발정 동기화 하고 있는 중에 발정 체크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발정 동기화가 끝나고 우리가 끝난 이후에 3일차부터 한다든지 2일차부터 한다든지 해당되는 기간에만 발정 체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발정 체크라는 업무의 집중도가 굉장히 증가를 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집중도가 증가를 하는 것이 발정 확인하고 교배를 하는 그 품질 자체가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가 계획 교배하고 그 교배 목표를 맞추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두수만큼 교배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돼지가 분만할 때도 집중적으로 돼요. 교배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분만 1도 집중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유할 때 이유자돈의 일령도 집중되고 체중도 균일해집니다. 결국에는 이유자돈 품질이 균일해지기 때문에 이유한 이후에도 돼지한테 자돈들한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정동기화에 대한 필요성이나 장점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후보돈 교배 복수가 많던 적던 간에 저는 이제 발정동기화를 하시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정동기화를 이용한 그룹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룹 관리는 사실은 이제 그룹 관리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이제 돼지의 번식 생리 주기를 이용해서 교배, 분만 이유를 우리가 원하는 시기, 원하는 주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장들이 하고 있는 일주간 관리도 넓은 의미에서는 그룹 관리죠. 일주일에 한 번씩 교배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 분만일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유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주간 그룹 관리로 보시면 되고, 우리가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은 그 그룹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그룹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2주간 그룹 관리도 할 수 있고 3주간도 할 수 있고 4주간도 할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7주간 그룹 관리 하는 농장도 봤고요. 농장 상황에 따라 맞춰가지고 이제 그룹 관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리 주기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임신기간, 포유기간, 재기발정 기간을 다 놓고 보면은 임신기간 115일, 그 다음에 포유기간 20에서 27일, 재기발정일 5일 이렇게 잡으면은 요거를 합했을 때 한 사이클이 140에서 147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3주 포유를 했을 때는 한 사이클이 140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돌아가는 주간 관리에서 전체 돌아가는 그룹이 20개 그룹이 나오게 되고요. 4주 포유를 하게 되면은 전체 합쳐서 147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7일마다, 일주일마다 주간 관리를 하게 되면은 21개 그룹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룹 관리를 할 때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 관리할 때 나오는 20개나 21개 그룹, 요거를 두 개로 뭉쳐서 2주에 한 번씩 교배를 하고 2주에 한 번씩 분만을 하고 2주에 한 번씩 이유를 하게 되면은 2개 그룹이 하나씩 뭉쳐지면서 결국에 이제 10개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3주마다 묶게 되면은 우리가 7개 그룹이 나오고, 4주마다 묶어서 하게 되면은 5개 그룹이 나오고, 5주마다 하게 되면은 4 그룹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포유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3주 포유나 4주 포유가 가능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2주 그룹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3주 포유를 해야지만 이제 효율적으로 돈사 흐름이 굴러가고요. 그리고 4주 포유를 할 때도 3주 포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1주간 그룹 관리나 3주간 그룹 관리, 5주간 그룹 관리는 3주 포유, 4주 포유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룹 관리를 하는 목적이 중요해요. 이제 그룹 관리의 목적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농장에서 그룹 관리 선택을 고민을 할 때, 뭐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 이유가 사실 가장 큰 게 효율성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집중해서 하려고. 교배를 일주일에 매주 하는 것보다는 2주에 한 번이나 3주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이제 분만도 매주 하는 것보다는 2주에 한 번, 2주나 3주에 한 번씩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근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수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룹 관리를 고민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올인 올아웃입니다. 결국에는 동근 흐름 개선인데, 우리가 이제 농장이 시설이 다 같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입버릇처럼 올인 올아웃 얘기를 해요. 올인 올아웃 얘기를 하는데, 실제 농장을 보면은 내가 올인 올아웃을 하고 싶어도 구조상 올인 올아웃을 못하는 농장이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분만사가 한 개 통으로, 그러니까 배지가 나눠져 있지 않고 한 개 공간으로 있는 농장에서 분만사 올인 올아웃을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계속 그 안에서 돼지가 이유하고 빠지고 다시 들어오고 그 같은 공간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자동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농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올인 올아웃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룹 관리를 통해서 올인 올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 입장에서 그룹 관리를 고민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농장의 동근 흐름 개선, 결국에 올인 올아웃을 하기 위해서 그룹 관리를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먼저 얘기한 것처럼 근무의 효율성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2주나 3주 그룹 관리로 일을 집중해서 모아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일의 집중도도 향상이 되고요. 규모가 작은 농장 같은 경우, 크지 않은 농장 같은 경우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간으로 관리를 할 때
출하할 때 이 인력 편차가 큰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그룹 관리를 통해서 출하할 때 균일도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인력적인 부분이 그룹 관리를 하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에 가장 큰 거는 수의사 입장으로서는 올인 올아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실제 농장에서는 근무의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룹 관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크게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 농장의 동근 흐름, 이제 시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분만사가 한 개 통으로 돼 있으면은 이 농장 같은 경우는 최소 4주 그룹 관리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올인 올아웃이 가능하고, 하나 통으로 돼 있는 분만사에 우리가 2주 그룹 관리나 3주 그룹 관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분만사는 올인 올아웃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사 그 배지의 개수에 따라,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룹 관리 구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우리가 3주 그룹 관리가 좋다니까 그걸로 하자, 이게 아니라 만약에 3주 그룹 관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분만사나 자동사의 공간이나 시설 조건이 되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되게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룹 관리를 하기로 하셨으면은 그 스케줄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돼요. 어떤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 농장은 3주 그룹 관리예요. 그런데 중간에 유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태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이 돼지는 교배하는 주차에 편입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발정 온 상태에서 그대로 교배를 하면은 그룹에서 벗어난 돼지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처음에 한 마리, 두 마리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그룹 관리가 다 흐트러져 가지고 그룹 관리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 관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그 주 교배 주차를 반드시 지켜서 교배를 해야 됩니다. 그룹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발정 동기화 처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 때 정확하게 그 그룹에 교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그룹을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보면 1주, 2주, 3주, 4주, 5주, 7주를 저희가 예를 들어 표로 그려놨는데, 1주 그룹 관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3주 포유했을 때 이제 20개 그룹이 나옵니다. 그럼 포유일 수는 뭐 3주나 4주가 될 건데, 이때 필요한 분만사 배지는 3주 포유면은 4배지면은 우리가 올인 올아웃을 할 수가 있고요. 4주 포유면은 5개 배지면은 올인 올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사 같은 경우 우리가 71년까지 자동사에서 키운다고 했을 때 수세 소독하는 기간 합쳐서 8개 배지면은 충분하게 올인 올아웃이 가능해요. 근데 이 배지가 모든 농장이 다 이렇게 뭐 분만사 4개, 5개, 자동사 8개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2주 그룹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분만사가 2개 배지면 올인 올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사 같은 경우는 4개 배지면은 올인 올아웃이 돼요. 그리고 3주 그룹 관리하는 경우에는 분만사는 똑같이 2개 배지가 필요한데, 자동사 같은 경우는 2개 배지만 있어도 자동사가 올인 올아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주 그룹 관리 같은 경우가, 개인적으로 전 4주 그룹 관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4주 그룹 관리 같은 경우가 3주 포유를 하셔야 되고요. 분만사가 한 배지만 있어도 분만사가 올인 올아웃이 가능합니다. 분만 대기동에 들어가서 분만하고 이후에서 나오면은 3주 포유하고 이후에서 나오면은 그 다음 돼지가 바로 또 수세 소독 이후에 들어가서 이제 분만이 가능하죠. 그래서 4주 그룹 관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분만 스톨의 공간, 스톨 이용률이 굉장히 좋죠. 3주 포유를 하게 되면은 3주 그룹 관리 같은 경우는 분만사가 노는 시간들이 있는데, 4주 그룹 관리를 하고 3주 포유를 하는 경우에는 분만사가 노는 시간 없이 그대로 활용도가 좋게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주 그룹 관리 같은 경우는 자동사도 2개 배지면 되고, 비육사 같은 경우 4개 배지, 넉넉 잡아서 출하가 좀 늦어도 5개 배지면은 비육까지도 올인 올아웃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그룹 관리를 선택을 할 때는 이런 농장의 시설 구조가 가능한지 이걸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룹 관리를 하실 때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는 분만사 올인 올아웃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 두 번째가 자동사. 그리고 육성 비육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이제 올인 올아웃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어느 정도 큰 돼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연수 사육하더라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주간 관리인 상황에서 그룹 관리로 전환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4주 그룹 관리를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지만, 실제 농장들은 3주 그룹 관리를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번식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 번식 주기가 21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주 그룹 관리를 하면은 재발이 나오더라도 얘를 발정동기화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다음 그룹에 교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만사의 이용률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3주 그룹 관리를 예를 들어서 그룹 관리 전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주간 관리를 하고 사주 포유하던 농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게 편의상 1그룹부터 21그룹이라고 할게요. 순서대로. 첫 번째 주차 1그룹의 모돈을 이유하는 날부터 이제 알트레신을 투약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투약을 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고 나서 알트레신을 끊으면은 원래 발정이 오는 날짜보다 알트레신을 일주일 먹였기 때문에 일주일 늦게 와요.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그룹은 두 번째 그룹하고 같은 주차에 교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룹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사주 포유를 한 다음에 이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그룹하고 2그룹은 벌써 이제 하나로 합쳐졌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우리가 3주 포유만 하고 이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먼저 이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2그룹, 두 번째 그룹과 함께 교배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1, 2, 3그룹이 하나의 그룹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4, 5, 6그룹도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두 번째 그룹을 만들고 7, 8, 9그룹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세 번째 그룹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1그룹부터 21그룹까지 하면은 19, 20, 21그룹이 마지막 7번째 그룹이 됩니다. 7번째 그룹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사이클 만에 우리가 주간 관리였던 농장을 3주 그룹 관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3주 포유하던 농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주간 관리였는데 3주 포유하는 농장. 근데 이거를 3주 포유하던 농장을 먼저 말씀드린 것 같고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세 번째 그룹이 2주 만에 이유를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자돈한테도 문제가 되고 모돈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주 포유를 하던 농장을 주간 관리로 3주 포유하던 농장을 3주 그룹 관리로 바꿀 때는 첫 번째 그룹은 이유 당일부터 일주일이 아니라 2주 동안 알트레신을 투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2주 동안 알트레신 투약을 하고 끊으면은 얘네들이 2그룹이 아니라 3그룹, 세 번째 그룹하고 같은 주차에 교배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2그룹은 3주 포유하고 이유하고 하는 당일부터 일주일 동안 알트레신 투약을 해요. 그러고 끊으면은 당연히 일주일 늦게 교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도 3그룹하고 같이 합쳐지게 되고요. 3그룹은 정상적으로 3주 포유를 하면은 이렇게 알트레신을 1그룹은 2주간, 두 번째 그룹은 1주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정상적으로 3주 포유해서 이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1, 2, 3그룹을 한꺼번에 한 그룹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주 그룹 관리 말씀드렸고 2주 그룹 관리 하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방법, 같은 개념으로 하는데 2주 그룹 관리는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다르게 1그룹을 정상적으로 4주 포유를 하고 그 대신 2그룹을 3주 포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하면은 요 두 그룹이 한 그룹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3, 4그룹을 같은 방법으로 4, 5그룹을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되면은 20개 그룹이었던 게 총 전체 이제 2주마다 10개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3주 포유하고 있던 농장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포유수가 너무 줄어드는 이렇게 1그룹은 3주 포유인데 2그룹은 2주 포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주 포유하던 농장들은 똑같이 1그룹에 대해서는 이유 당일부터 일주일 동안 알트레신 투약을 하고요. 2주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은 그대로 이유를 해서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을 한 그룹으로 맞추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 다,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둘 다 3주 포유는 유지를 하고 첫 번째 그룹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알트레신 투약을 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그룹의 교배 날짜를 맞춰서 이제 2주 그룹 관리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 안 한 것 중 4주 그룹 관리나 5주 그룹 관리로 전환하는 방법은 한꺼번에 이렇게 전환하기에는 쉽지는 않고요. 원래는 이제 처음에 초기 동군 조성할 때부터 4주 그룹 관리나 5주 그룹 관리로 만드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고 주간 관리에서 4주 그룹 관리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는 방법이 순차적으로 1주 그룹 관리를 2주 그룹 관리로 바꿨다가 그 다음 사이클에 2주 그룹 관리를 또 두 그룹을 하나로 뭉쳐서 4주 그룹 관리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5주 그룹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1주 그룹 관리를 3주 그룹 관리로 바꿨다가 그걸 다시 3주 그룹 관리를 합쳐서 이제 5주 그룹 관리로 이렇게 막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알트레신을 이용한 여름철 성적 감소 개선 방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사실 이제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아닌데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당연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포유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료를 포유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이 살이 빠지게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요즘에는 더 문제가 되는 게 예전보다 산자수가 더 많아져서 지금은 사실은 포유 두수가 예전보다 많아진 상황이라서 포유모돈이 사료를 예전보다 더 많이 먹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포유모돈이 사료 섭취량은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이 먹으란다고 다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포유 두수가 많고 사료 섭취량이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면은 포유모돈의 체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유하면은 막 갈치처럼 돼서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돼지들이 결과적으로 다음 산체의 산자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아래쪽 이제 X축은 포유기 동안의 포유모돈의 체손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저희가 등각이라는 등각 수치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포유기 동안의 체손실이 큰 거고, Y축은 지금 그 다음 산차의 총 산자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유기 동안의 체손실이 크면 클수록 다음 산차의 총 산자수는 그대로 다 떨어집니다. 그거는 1산에서 2산 넘어갈 때가 가장 심해요. 그리고 이거 산차 상관없이 3산이든 4산이든 그 포유기간 동안의 체손실이 크면 클수록 다음 산차의 산자수가 떨어집니다. 이유는 사실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발정이 오고 배란이 되고 발정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교배하는 대상 모돈의 에너지 상태, 영양 상태가 충분하면 충분할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성숙한 난포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쉽게 해서 수정이 가능한 난포 숫자가 훨씬 많아지는데,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의 모돈들은 얘가 배란을 한다고 해도 그 성숙한 난포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발정이 약하게 오거나 늦게 오거나 안 오거나, 그리고 발정이 와서 교배를 하더라도 산자수가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을 흔하게 겪는 겁니다. 거꾸로 다시 얘기를 하면은 여름철에 교배한 돼지들이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한여름에 모돈이 열 스탯을 받으면은 포유모돈 사료 섭취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다른 계절보다 여름에 포유모돈 사료 섭취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포유모돈 체손실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해요. 그 체손실이 증가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유를 해서 발정이 오더라도 성숙한 난포 숫자가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교배를 하더라도 첫 번째로 재기발정 자체가 불량하고요. 교배를 하더라도 수태율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교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분만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가 한여름에 그 분만사에 있던 7, 8, 9월에 분만사에 있던 돼지들이 결국에 다음 산차 되면은 11월, 12월, 1월 달에 분만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산자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당연히 그때 산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4, 5, 6월 달에 출하두수가 더 감소하게 되고, 4, 5, 6월에 항상 동가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산차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경산보다 초산돈들은 분만사에서 사료 섭취량이 훨씬 더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7, 8, 9월에 분만한 초산돈들의 2산차 증후군, 2산차 성적 감소 현상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여름에 산자수가 많은 농장일수록 당연히 여름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11월, 12월, 1월에 산자수가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번식 성적이 좋고 산자수가 많은 농장일수록 여름철의 포유모돈 체손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어떻게든 이 체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관리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체손실이 심하게 발생하는 모돈들이 생겨요, 여름에는. 그리고 특히나 초산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체손실이 심한 이유 모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다음 산차 성적 감소를 줄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합니다. 이유하고 나서 바로 교배를 하면은 포유기간 동안에 발생한 체손실을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복할 기회 없이 바로 교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산차 번식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들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체손실이 심한 이유 모돈을 체손실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서 교배를 실시를 하게 되면은 다음 3차 성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나 이제 북미 쪽에서는 규모가 큰 농장들인데 일산 이유 모돈 같은 경우는 그냥 전부 다 발정을 한 사이클 건너뛰는 농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하고 나서 5일 후에 발정이 오는데 그때 교배를 안 하고 3주를 또 건너뛰는 거예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체손실을 사료를 충분하게 먹여서 회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전에 비해서 2, 3차 총산이 1.5두가 증가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정을 건너뛰는 그런 방법을 특히 이제 초산돈에 대해서 하는 농장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제한 요소가 많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공간이에요. 스톨 공간. 보통 농장들이 스톨을 여유 있게 운영하는 농장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유 모돈들을 일주일씩 체손실이 심한 모돈들을 전부 다 일주일씩 건너뛰기에는 사실은 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로 농장에서 여름철에 이런 체손실하고 2, 3차 성적 감소 문제가 있는 농장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본 방법은 한 사이클을 다 건너뛰는 게 아니라 체손실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알트레신을 투약을 해서 체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4에서 5일이 아니라 일주일이나 2주 정도를 더 주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유모돈 체손실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포유모돈 체손실이 크지 않다. 뭐 예를 들어 등각 기준으로 한 3 이하로 체손실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바로 교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농장마다 이제 기준은 잡기 나름입니다. 만약에 포유 분만 전 등각하고 이유할 때 등각하고 그 차이가 결국에 그게 포유중 체손실이죠. 그 차이가 등각 손실이 4에서 5 정도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이유하는 당일부터 일주일 동안 알트레신을 투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을 충분하게 급여를 해서 체손실을 우리가 최대한 회복을 하고 일주일 늦게 급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체손실이 등각 손실이 6에서 7 정도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일주일이 아니라 2주 동안의 체손실 회복 기회를 주는 거고요. 만약에 너무 심하게 등각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등각 손실이 막 7을 초과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모돈들은 한 사이클 건너뛰어서 3주 늦게 교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이유하고 나서 체손실이 심한 상태에서 바로 교배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 3차의 번식 성적은 확실하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이런 방법의 가장 큰 제한 요소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농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톨 상황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목표 교배 목수, 그 다음에 우리가 후보돈 편입할 후보돈 현황, 그 다음에 교배 안 되고 남은 재고돈들 현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알트레신 투약을 해서 교배를 건너뛸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계획을 잡아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의 목적은 명확하죠. 기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돈의 체손실을 가능한 회복을 해서 교배를 하게 되면은 수정 가능한 성숙한 남포 숫자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발정 강도도 좋아지고 수태율도 좋아지고 분만율도 좋아지고 결국에는 그 다음 3차에 포유중 체손실에 의한 산자수 감소 문제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거는 이제 일산 이유 모돈에서 저희가 더 강하게 고려를 하거든요. 일산 이유 모돈이 한여름에 이제 관리하기에 따라서 이제 체손실이 심한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 돼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많이 적용을 하고 그 효과를 실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 마무리 말씀 한번 더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안정적인 생산과 후보돈의 교배 목표 달성을 위해서 후보돈 발정 동기화를 반드시 실시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어떤 농장들은 우리는 규모가 작아서 뭐 일주일에 뭐 2마리 들어가는 후보돈을 발정 동기화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셔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도 좋고 효율적이고 농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농장의 그룹 관리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그렇게 그룹 관리로 전환했을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할 그 효과는 동근 흐름, 올인 올아웃을 유지를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유 모돈 중에 우리가 후보돈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이유 모돈 중에 체손실이 심한 포유 중에 체손실이 심한 이유 모돈 같은 경우 알트레신을 투약을 해서 투약을 하는 기간만큼 우리가
채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런 이후에 교배를 하게 되면은 채손실에 의한 그 다음 3차 성적 감소 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감사합니다.